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이제 사저로 돌아가고 난 뒤의 일입니다만은 그 대통령으로 계실 때 늘 주장했던 반국가 세력, 어디가 반국가 세력인가 하는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저는 현재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국가 세력 안에는 지금 입법부 안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일부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은 김철옹 교수의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과 더불어당이라고 하는 데가 반국가 세력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신명기 2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라고 하는 이 재판하는 이 법관,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부, 정부. 그래서 이 삼권이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 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보면 지금 입법부의 횡패, 국회가 무조건 행정부를 탄핵한다든지 아울러서 이번에 헌재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게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의롭다 할 것은 의롭다 해야 되고 악인은 정죄해야 이게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23절에도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도대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제2심에서 보면 1심에서 분명히 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하고 윤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지금 거짓되게 한 것, 자료도 되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재판을 해가지고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파면이라는 결정을 한 이 불의한 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7절에도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고 죄인을 무죄하다. 이것은 대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국회에 일부 군인이 갔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한 것이죠. 진짜 비상계엄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죠. 언론을 딱 막고 그리고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이때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제 국회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을 보냈죠. 이 보냈는데 나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를 보니까 국회에 행정부 마비를 시키고 예산을 다 삭감하는 이런 국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거기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헌재에 8명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가운데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헌재의 이 법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이 탄핵을 소추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인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이 헌재의 6명의 재판관이 당연히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인용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조사해야 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야 할 국회와 이 헌재에 속해 있는 이 법관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인용이 돼서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적한테 진 거죠. 수사를 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란이 범법자들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됐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들이 누구냐, 그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을 유린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을 걸고 지금 여기 보면 뭐 분명히 헌법을 지금 유린하고 있어요. 죄인은 무죄, 그리고 합법적으로 한 사람은 유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법치가 몰락하게 됐으니까 법치가 몰락했다는 건 뭐죠? 자유민주주의가 몰락했다는 것이고 그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경찰도 좀 우리가 볼 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암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경찰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경찰청장이 체포돼요. 그 경찰청장이 체포되고 대통령을 체포로 또 경찰들이 수천 명이 와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행정부 수반까지도 다 마음대로 이렇게 체포하러 가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뭔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 마치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가 딸려 나오는 것처럼 반국가 세력이 막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우리법 연구에 이번에 헌재에서도 그 당연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 가운데 좌익된 그 좌익의 국회의원, 그 안에 민노총, 전교적, 그다음에 좌익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간첩단, 이런 세력들이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을 아마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되어 가지 않았겠는가. 이게 그나마 이렇게 깨우쳐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 및 구금도 됐고 계엄 관련 불법 수사 등 실질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주도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경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을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은 누구냐? 국가소수본부 국수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내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경찰 조직을 그동안에 독립시키려고 했고 확대시켰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찰 조직의 독립과 확대를 보면은요, 경찰청은 전에는 내무부 산하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가 이 경찰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 내무부에서 독립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치안이 내무부에서 삭제된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죠. 검찰의 지시를 경찰에게 하면 경찰이 거기에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고 강화시키려고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하려고 애썼지만 실패를 하다가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는 법으로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뭐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준 거죠. 이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에 완전히 독립되어 통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경찰의 그 권한 강화가 굉장히 크게 돼서 이제 이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이제 이관이 됐고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특수사건만 수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독립기관에서 공수처라고 별도로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라고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게 경찰이 이 내무부, 그 다음에 행안부, 그래서 행안부로 넘어와서 행안부의 관장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공무원 수를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문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경찰 수가 상당히 늘었죠. 그래서 2022년도에 보니까 21년도까지 보면 12만 8,985명이었는데 10만 9,364명에서 점점 늘어서 12만 8천, 2022년도에 13만 1,004명.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하고 나서 17,983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왜 경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면 이제 1974년도에는 내무부 통제하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1980년도에 유신 정권 종식 후에 경찰 중립화 헌법 규정 논의를 해서 신군부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91년도에 경찰청이 생겼는데 이때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검찰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검찰의 지배를 받게 했어요.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대로 실패하게 됐고,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경찰청장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추정하다가, 여러분 아마 텔레비에서 토론하다가 그때 검경 갈등이 해서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게 됐고, 이제 2022년 5월 달에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를 해서 2차 검경 수사권을 완전히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좌파들은 경찰 수사권을 이 독립을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그것은 이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을 독립시켜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문재인이 완전히 수사권으로 이것을 완성시킨 거죠. 2022년 6월 21일 날 행전안전부 검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경찰 통제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 다 이 경찰이 자치위원회로 이렇게 편성이 돼 버려서 국가의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별도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조직이 지금 따로 놀게 돼 있었던 거죠. 마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도 어떤 행정부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별도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비리의 온상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완전 개혁을 한 거예요.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이제 바깥으로 빼내고, 그리고 행안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통제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경찰 조직의 문제점이 뭐냐? 민간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잖아요. 원래 경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그 밑에 경찰, 이렇게 명령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경찰이 누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오른쪽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이게 이제 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서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옆으로 빼냈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돼 있질 않고, 이게 바로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자문위원인데 그거를 맨 위에다 놓고 그 밑에 경찰청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가 국가경찰위원회인데,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냐면 은퇴한 경찰 간부, 그 다음에 교수, 변호사, 언론사, 논설위원, 그러니까 다 좌파들이 들어가죠. 민간이. 그러니까 변호사도 우리가 아는 우리법연구회에서 있다가 민변 있잖아요. 민변 변호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실제로 경찰이 민간인 출신 위원회에 통제를 받게끔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국가경찰이 민간인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아니, 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따를까요? 누구 명령을 받겠습니까? 아무 명령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은 이 경찰 조직이라는 이 협의회에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혼란해진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고치려고 한 거거든요. 이때에 머리 깎고 막 이 경찰 노조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반대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 경찰위원회 아래에 놓고 마음대로 이제 이 다스리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 대공수사권 뺏겼죠. 이게 다 경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은 경제금융투수권만 수사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찰 조직의 일부로 전락해버린 게 이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이 간첩 수사도 못하게 돼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그 범죄수사처 만들어서 또 이 고위공직자는 별도로 수사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이 어디로 넘겼느냐? 경찰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로 넘겼는데 이 경찰을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지시를 받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인민마을공화국의 자치경찰을 통해서 나라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재명 같은 사람 무죄로 나올 때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에 보면 행정안전부로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으로 옆으로 빼낸 거예요. 이 조직표를 보면. 그리고 경찰청을 행안부 밑에 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부속을 두고 또 여기에 보면 부속기관에서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걸 둬서 시도지사가 하는 이 자치경찰까지도 지휘 감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하기가 어렵게 지방경찰청은 지휘 감독은 불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직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경찰 조직까지도 완전히 작용화되어져서 마치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것과 같은 조직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림 이런 것까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